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에게 호기심이 많은 개냥이입니다.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수의사 선생님에게 모두 물어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양승화 수의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웨이형 편입니다. 선생님, 반려견 귓밥 제가 하는 거 괜찮은 건가요? 귓밥 하는 게 결국은 귀지를 빼는 거잖아요. 귀지는 뭐냐면 귀지 분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들이 이제 뭉쳐서 나오는 거죠. 그게 결국은 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귀지는 귀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과 달라서 귀의 구조가 해부학적으로 우리 사람은 귀에서 바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비인후과 가시면은 귀를 이렇게 보잖아요. 수평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평이도, 수평귓길이라고 하고 수평귓길에서 바깥쪽에 있는 걸 외이, 그다음에 고막이라는 가운데 어떤 배리어죠. 이 장벽을 통해서 중이와 그 내부를 내이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죠. 대개 개와 고양이는 수직이도라는 게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고 먼저 수직으로 돼 있고 사람과 그 다음에 동일하게 수평이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나의 길이 더 있는 거죠. 수평이도, 수직이도와 수평이도. 그러니까 웨이는 여기까지죠. 근데 한 번에 굴곡이 있으니까 굴곡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는 보호의 의미도 있고 어떤 질병이 발생할 때 저희보다 좀 처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귀지는 당연히 이제 이 이도 부위, 수직이도와 수평이도, 이도 벽 자체에서 나오는 귀지 분비선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귀지는 강아지도 반드시 있죠. 결국은 나중에 보호도 되지만 특정 환경에서는 질병을 또 유발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죠. 선생님, 강아지들은 귀를 만지는 거 다 싫어하나요? 아니요. 그게 귀 만지는 거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게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귀가 만질 때 싫어하면은 결국은 행동적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적 문제일 수도 있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 강아지는 귀 만지는 거 싫어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강아지는 제가 뭐 귀 갖고 장난해도 막 이렇게 만지고 해도 되게 좋아요. 그르릉 하면서 물려고 하던데. 그럼 걔는 행동적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또 귀가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적 문제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약간 잘못 알려진 상식, 귀는 무조건 닦아야 돼, 빡빡빡빡. 그러면 이제 가끔 상처가 날 수도 있잖아요. 멀쩡한 귀가. 그러면 그게 아픔이라는 게 자기에게 인식이 되면은 싫을 수밖에 없죠. 행동적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병원에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잡을 때 웨이도염과 동반한 피부염을 같이 오는 환자가 전체 환자의 10에서 15%예요.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면 선생님, 귀에 삐져나온 털 뽑아도 괜찮을까요? 털을 뽑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귀 내에 털이 많이 나오는데 귀지가 너무 많다. 그런 애들은 좀 뽑아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뽑을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뽑으면서 상처를 일으키니까. 상처 일으키면 또 증식이 될 수 있어요. 세균들이나 곰팡이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돼요. 우리 애기들 뭐 미용하잖아요. 트리밍 하거나 할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하고 그쪽에 관련된 미용 선생들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 선생님들을 봐도 이제 너무 귀 내부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병원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고. 선생님, 그러면 웨이염에 취약한 견종이 따로 있나요? 잘 걸리는 견종이 있죠. 이제 귀지 분비가 조금 많은 견종들, 스파니엘 견종들, 뭐 코커 스파니엘도 해당이 되고 단두종에서 귀병이 조금 발생률이 높고 결정적으로 이제 지질 성분이 조금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스파니엘이 보통 대표적인데 걔네들이 조금 귀병 발생률이 조금 더 높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뚱뚱하게 되면은 뚱뚱한 애들이 조금 귀병 발생률이 높고. 선생님, 웨이염은 어떤 질병인가요? 웨이염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의 구조에서 첫 번째 길인 외측과 그 고막을 기준으로 나누죠. 고막 위쪽에 있는 걸 외이라고 그러고 고막 안쪽을 중이, 그 다음에 중이를 벗어나서 내측. 옛날에 어릴 때 달팽이관 배우셨잖아요. 달팽이관. 그쪽이랑 관련되어 있는 쪽이죠. 내이 쪽으로 가면은 상당히 이제 중증도 아주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웨이염이 있으면 중이염으로 가고 중이염이 있으면 내이염으로 가고 하는 순서가 원래 이제 플로우식으로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그 전에 반드시 이제 치료를 해야죠. 웨이염이 생긴 강아지 치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치료는 웨이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첫 번째 보호자들이 내원을 하셔서 선생님 귀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귀를 많이 긁어요. 뻘개졌어요. 그러니까 발적이 됐다고 해서 호소를 하시고 오고 조금 더 심한 경우에 뭐 웨이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귀 내에 어쨌든 불편한 호소감이 있으면 강아지는 두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편측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하는 행위를 좀 보여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귀 자체에 대해서 세균 검사나 이제 세포 검사, 귀병을 일으키는 원인균들을 먼저 감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형태학적으로 귓길이 많이 염증에 의해서 많이 좁아져 있는지, 그 다음에 내부에 이미 만성화돼서 귓길 자체가 좁아진 것뿐만 아니라 신생물이 생겼는지, 신생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주머니 같은 폴립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럴 때는 이제 치료 방법을 다양하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 웨이염으로 인해서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수지기도가 더 이상 개방이 안 되고 완벽하게 협착이 돼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게 계속 협착이 될 경우에 그쪽에서 끊임없이 균들이 증식을 하게 되게 되거든요. 얘네들이 되게 좀 불편함을 호소해요.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나게 돼서 수지기도 절제술 같은 걸 해서 사람과 같이 수평이도만 남기는 경우도 있고요. CT 같은 걸 찍었을 때 중위까지 농이 차게 되면은 이제 고막을 개통시킨 다음에 농을 빼서 치료를 마취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강아지에서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이제 귀를 전이도 적출술이라고 해서 그 수술의 이제 단점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청력을 잃게 되죠. 그 전까지는 안 가야죠. 외과 의들이 얘기할 때 이제 단계가 높은 수술 중 하나. 접근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안면 신경도 흐르기 때문에 이제 잘못하게 되거나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애들은 수술을 하더라도 안면 신경에 조금 장애가 생겨가지고 눈꺼풀을 못 감는다든지 안면 부위가 좀 처진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생기는데, 대개는 이제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은 천천히 회복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고, 초기에는 그래서 그 전까지 안 가게끔 해야죠. 그럼 가장 중요한 웨이염 예방 방법 알려주세요.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가 웨이염이 발생하는 아까 원인을 말씀드렸죠. 세균, 곰팡이, 외부기생충. 웨이염은 특징적으로 기저질환, 즉 감춰진 질환과 관련이 많아요. 첫 번째가 다들 잘 아시는 알러지성 피부염. 귀병은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귀병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다. 즉 이게 뭐냐, 알러지가 있으면 애들이 긁잖아요. 긁는데 발가락을 많이 빨고 귀를 많이 긁고 입술 주변을 비비고 사타구니 쪽을 핥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물 알러지죠. 그럴 때 이제 귀로 상당히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긁는다는 행위 자체는 사실은 면역 반응인데, 긁음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이도로 들어가면 피부층이 하나가 좀 없어진다. 쉬운 얘기로 조금 구조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보호해 주는 게 사실 귀지예요. 근데 그걸 자꾸만 긁게 되면은 그 층들이 파괴가 될 거죠. 그럼 긁게 되면은 피부층이 결손이 된다는 얘기죠. 결손이 되게 되면 피부에 상재하고 있는 세균 또는 이제 말라세치아라는 원래 이제 피부 상재균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그러면 그쪽들이 기회 감염이라고 해서 오케이 하면서 걔네들이 증식할 수 있는 이 환경적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증식이 되면 그때 또 에너지원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 귀지 자체가 지질 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을 먹고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악화됐을 때 우리가 검사를 하면은 세균 곰팡이 나와요. 그럼 오케이, 세균 곰팡이 줘요, 약을. 그럼 당연히 가라앉죠. 하지만 기저질환으로 계속 긁음의 행위를 하게 되면은 계속 또 기회 감염이 돼요. 그러면 그 기회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긁지 못하게 해야 돼요. 지금 뭐 알러지 아토피로 완치는 없으니까, 완화, 컨트롤, 조절이니까 귀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은 최악의 경우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귀라든지 주변 환경들을 항상 좀 청결하게. 근데 청결하다는 의미는 자주 닦는다? 또 자주 닦을 때는 항상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귀 세정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말 그대로 세정만 되는 게 있어요. 세정은 아시겠지만 계면활성제 같은 걸로 때를 없애준다는 건데, 사실은 저는 그런 거는 때 없애준다는 거는 많이 추천을 안 해요. 물론 필요는 합니다. 귀지도 녹여줄 땐 녹여줘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그 양이 많다 보면은 오히려 피부층이나 그런 보호하는 걸 좀 더 많이 손상을 시킬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이제 귀 청소액 중에선 이제 알칼라이징 팩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특정 균들은 해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성의 성분이 있는 귀세정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산성에서 좀 약한 균들을 없애주는 거.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웨이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견주분들에게 한마디 및 인사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병원에 되게 자주 오게 되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이런 친구들은 결국은 단발성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게 발생이 됐을 때는 쉽게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된다 하게 되면은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랑 결국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요. 어떤 면에서 너무나 자주 오는 질환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이 친구들한테 되게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주치의 선생님들과 확인을 하시면서 즐겁게 아기들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뭐 제가 뭐 편한 자리니까 말씀드리면, 의사 선생님들이 뭐 병원에 있는 그런 병원용 뭐 세정제 그런 거 해서 돈 많이 못 벌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마진들이 그렇게 아주 높지가 않아.